십신이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갖고 오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고 예습을 안 해갖고 오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잘 새겨 듣고 오행에는 말 그대로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목, 화, 토, 금, 수. 자, 여기서 십신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내가 목으로 태어났다. 목으로 태어났다. 내가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을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나는 간목으로 태어났다. 을목은 또 틀려지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목이다. 간목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나와 오행이 같은 목이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비견.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오신 분은 바로 다 비견하고 답이 나와요. 비견. 비견. 나와 같은, 얘가 양목이죠? 그러면 비견은 나와 같은 양목. 그러면은 천간 4글자 중에서 답이 또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봤을 때 뭐가 돼요? 합이 또 있다고요? 네. 이게 내가 합이면 비견. 그렇지, 그게 비견이라 그런다. 그걸 비견이라 그런다. 근데 만약에 을목이 있다. 그럼 그거 갖다 뭐라 그럴까요? 겁재. 겁재. 오케이, 비견 겁재 이렇게 탁탁 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음목이다 그러면 비견이. 그러면 천간에서 비견이라는 것은 갑을 말하고, 그죠? 겁재라는 것은 을목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자. 밑에 4글자 지지를 말하죠. 지지 4글자는 비견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밑에 네 글자 중에서 비견이요? 예. 밑에 4개는 비견이 있었어요. 가다보니. 아니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 12주 중에서 밑에 4글자 사주 팔자 중에서 지지 중에서는 비견이면은 그 인이 되는. 그렇죠. 임목이 양목이니까 그게 비견이 되는 거예요. 지지. 그러면 겁재는 지지에서 묘. 그렇죠, 묘가 되겠죠. 자, 나와 같은 내가 일간이 목인데 다른 7칸 안에 나를 제외한 7칸 안에 간목이나 임목이 지지에 있으면은 비견이라 하고,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은 겁재라 하고, 지지에 묘목이 있으면은 또한 겁재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목이에요. 자, 이번에는 내가 생해주는 거. 내가 생해주는 걸 화를 가지고서는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신, 상관.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은 거. 그죠? 상관은 나와 음과 양이 틀린 거. 그러면 내가 생해주는 게 나머지 7칸 안에 불이 있다, 화가 있다. 그러면 천간에서는 병화와 정화가 있어요. 병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뭘까? 식신이 되는. 나와 같은 양화니까 식신이 되겠죠? 병화. 그죠? 그 다음에 상관은? 정. 그렇죠. 나와 음양이 틀린 화니까 정화가 되는 거고.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사화와 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신은 사화일까요? 오화일까요? 사화. 상관은? 오화. 선생님 혹시 여기 수업 들으시려고 혹시 개인지도 받고 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 질문을 한 것이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그 용가 양이고 그 사가 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그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질문을 했던 이제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지장간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지장간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게 토가 됩니다. 내가 극하는 것, 화가 생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목이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극하는 것을 갖다 토가 되는데, 토를 갖다가 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재, 정재를 묶어서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습니다. 편재는 나와 음량이 같은 거 틀린 거.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천간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기토 중에서 진하고 술. 천간에서 천간이요? 천간이면은 무토가 되겠죠? 무. 그럼 당연히 얘는 정제는 기토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편재는 진. 양토니까 진토 술토가 되겠죠? 네. 진토 술토가 양토니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제는 축미가 되겠죠? 지지에서 축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금은 내가 금이 나를 극하는 걸 이걸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성에는 평관, 정관이 있습니다. 평관은 나와 음량이 같은 거, 그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천간에서 어? 병금이죠? 병금 있고, 천간에서는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신금 있죠? 원숭이 신. 그 다음에 요금, 닭띠, 닭 요금이 있습니다. 이걸 신관이나 요금이 있다 그러면은 걔가 정관이 되는 거고, 병금이나 신금이 있다 그러면 평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십신 중에서 유일하게 또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평관이에요. 평관을 뭐라 그래요? 전미경 쌤, 평관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칠살이? 예. 그래서 혼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칠살이라고 쓰는데 칠살이 뭐야? 안 배웠는데 하지 마시고, 평관이나 칠살은 같은 말이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칠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거, 금이 생해주기도 하고 또 나를 생해주는 걸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인, 정인 두 개 합해서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개 합해서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신상관 비견 겁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편인은 나와 양이 틀린 거 같은 거?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뭐가 있을까요? 임수가 있겠죠. 천간에서는. 지지에서는 개. 지지요?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해. 자. 근데 편인. 자. 여기는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되지.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편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다음에 정인은 개. 천간에서는 개수가 되겠죠? 네. 개수가 되고. 지지에서는 자. 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12 지지를 배울 때 해수는 양수로 배웠어요? 음수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해를 해가 음수가 되고 자가 양수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뒤집어졌죠. 네. 그죠? 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제가.
자, 잘 보세요. 해 속에는 세 가지 기가 있습니다. 여기, 정기, 중기 해가지고 무, 갑, 임이라는 세 글자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속에는 임계라는 두 글자가 지장간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개수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자수의 정기, 자수의 정기는 개수가 되는 거고, 해수의 정기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전기요? 전기를 정기. 여기 중기 정기인데 한 달 30일을 탁 자르면은 한 달 내내 그 글자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24절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해월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무한테 영향을 받는 게 한 10일 정도, 갑한테 영향을 받는 게 한 10일 정도, 임한테 영향을 받는 게 한 1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기, 중기, 정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얘를 십신으로 구분을 할 때는 해수는 임수의 정기를 받고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편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얘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아셨죠? 네 글자예요. 사, 오, 해, 자. 여름하고 겨울. 그것은 십신에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박스 쳐가지고 조견표를 넣어놨어요. 거기서 오탈자가 아니고, 오자는 탈자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10가지죠? 이걸 갖다 십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자는 임계인데 그때는 그 여기 중기 정기가 한 달에 30일이 있고 28일이 있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24절기 표를 거기에 체계가 있는가 모르겠네. 제가 이 앞전 기수한테는 팜플렛으로 다 나눠드렸는데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절기가 싹 나와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절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장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월, 11월, 지장간, 임계 해갖고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 35페이지도 보니까요 걸룩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왜 원래는 비견일 것 같은데 그 갑하고 인하고 있으면 근데 거기를 비견이라고 아니 걸룩이라고 써놓길래 왜 우리 그랬나? 선생님은 지금 책 한 권을 다 독파를 하신 것 같아. 아니 앞에서 걸록은 거기서 이제 정관격, 그 관격에서 나옵니다. 격풍용신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격풍용신에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비견일 때 내가 아주 건실하고 튼튼해지니까 걸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걸록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견이라고 해도 되고 걸룩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것만은 이제 걸록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네, 그래서 격풍용신에 들어가면은 걸록격이라고 나오니까 걸록격, 양인격 해갖고 나옵니다. 아니, 양격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12신 뭐야 신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걸룩이? 12지신요? 네. 12지신에서는 걸록이라는 말이 없고 격국용신에서 나와요. 그저 뭐야? 격국에서 나와요. 양생 네. 그건 12운성. 네, 12운성에서 네. 그 걸룩이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12운성에서도 걸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거하고 관계되나? 왜냐면 앞에 치를 모르니까 뒤에 치 이렇게 쫙 네. 넘기면서 보니까 그게 거기서는 12운성에서 그 이제 걸록 자체는 12운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때 같은 예. 거예요. 12운성하고 걸록하고 걸록격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12운성을 다 보지는 않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생지, 왕지, 사지, 뭐 절지 이런 것은 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내 글자가
또 아버지 자리에 있는 글자가 십신이 어떤 위에 올라가요? 바로 밑에 지지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글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지에 있느냐, 사지에 있느냐, 절지에 있느냐, 묘지에 있느냐. 그때 또 이제 12운성을 봐요. 12운성은 일명 포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제 불교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또 나이 먹어가면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을 그려놓은 게 12운성 일명 포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다 설명하기로 하고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예습 좀만 해오세요. 예습 좀만 해오시고 다음 주에 나갈 것까지만 공부해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아 우리 선생님은 또 너무 또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오랜만이네. 자 십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해서 10가지라 해서 십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편재 정재 재물은 나한테 다 좋은 거죠? 돈 실은 사람 있어요? 돈 실은 사람 없죠? 돈은 다 좋은 거예요. 로또 복권이 됐든 월급이 됐든 임대료가 됐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묶어서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재성. 그 다음에 편관 정관 묶어서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편인 정인을 묶어서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줄여가지고 비견 겁재를 줄여서 비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식신상관을 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 하지 마시라는 거. 아셨죠? 아, 이게 이제 십신이다. 그러면은 십신에 대한 거 (21페이지에) 보면은 도표 있어요. 천간 십신, 지지 십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도표를 갖다가 제가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 들어갑니다. 나와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같은 목인데 음양이 같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견. 음양이 틀린 걸 뭐라 한다고요? 컨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게 뭐다? 식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상관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은 뭐다? 재성. 재성이다. 나를 극하는 것은 뭐다? 감성. 관성이다. 나를 생해주는 것은 뭐다? 인성. 인성이다. 딱 머릿속에 이제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도표에 보면은 22페이지 5번 십신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 박스 쳐져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옆에 남자, 여자, 사회 해갖고 이거 이제 적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여러 번 읽어 보셔가지고 이것도 거의 애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예습하시면서? 한번 이거 봤는데 잘 모르겠어. 왜요? 비견겁재는 자, 큰 틀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견겁재는 나하고 같은 오행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내 형제지간들,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와 같은 목이니까. 그 다음에 내 사주에 화가 있다. 그러면 화는 내가 양분을 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한테는 식신상관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여자분한테는 식신상관이 내 자녀들이다.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으니까 딸이고, 상관은 내가 음양이 틀리니까 아들이 되겠죠. 여자분에 한해서예요. 남자분은 또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편재 정재는 누구를 말하느냐? 와이프를 말한다. 와이프를 말하고 남자 사주였을 때 와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 자리예요. 그럼 여자분한테는 뭔 자리냐? 아버지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편재, 정재, 재성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시집갈 확률이 높다? 시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에 시집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죠? 지금 반응들을 보니까 알아듣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전부 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배우자 쪽에 그 예를 들어 편제가 없을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배우자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가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 궁하고 십신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네? 궁은 궁대로 봐야 되고 십신은 십신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십신하고 궁을 혼돈을 해버리면은 뒤죽박죽이 돼갖고 해석이 안 돼요. 자, 다음 나갑니다. 정제는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와이프를 말하고 편제는 여자친구를 말해요. 여자친구? 네. 그럼 선생님 사주에 편제 있어요, 없어요? 편제가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 있으셨죠? 여자친구 선생님 아니 왜 그러세요? 정제도 있죠? 네? 정제도 있죠? 정제? 예. 정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다는 것은 정제는 와이프를 말하는 거고 편제는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니까 여자친구는 뭐 내가 저기 하고는 없었는데 결혼 뒤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네, 결혼하고 그러면 바람 한 번도 안 피우셨다는 네, 소리예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1000명을 거스르는 분이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한 3년 전에 그 여자분이 50대 중반이신데 진짜 집하고 가정만 보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주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정편관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없대. 오로지 남편하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대. 정제가 없네. 정제가 없어요? 네. 그럼 와이프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정제가 없는데 편제가 있다 그러면은 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편제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편제가 정제 역할을 합니다. 편제가 정제 역할을 해요. 그럼요. 근데 정제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또 편제 역할을 합니다. 그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편제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만 둘이 있고 와이프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정제가 없이 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정제 역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 정관이 없다. 편관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편관이 정관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선생님 하나만 있으면 네? 편관 하나만 있으면 그 편관이 정관 역할을 못해요? 그게 이제 무관사주는 네, 아니고 무관 아니고 그게 이제 정관 정관 역할을 합니다. 정관 역할을 하는데 말 그대로 편관은 네. 말 그대로 이제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선생님도 편제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와이프 역할, 종합지처 역할을 하는데 여자한테 대해서는 성향이 쿨하다. 여자한테 쿨하다고요? 말 그대로 오는 여자 안 말리고 가는 여자 안 잡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그냥 다 박애주의자. 네, 그래요. 모든 여자한테 박애주의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여자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그 사람의 성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분한테는 편관 정관이 남잔데 정관은 남편을 말하고 편관은 남자친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관이 있는 분들은 성향이 또 보수적이고 편관이 있는 분들은 진보적인데 편관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여자분은 편관만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정관 역할도 하는데 그 여자분은 남자를 대하는 성향이 어떻다? 선생님 성향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성향하고 같이 가. 남자한테는 굉장히 쿨해져요. 아, 여자가 편가 두 개. 현관만 두 개다고? 네. 현관이 두 개 있을 그지? 때요? 네. 편가 두 개씩. 사장님한테 제가 두 개 있는 거, 편지가 두 개 있는 거다고 여자가 편관이 두 개 있는 거다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성이 틀리니까. 그러면 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선생님이 여자한테 쿨한 것처럼 그 여자도 남자한테는 쿨하다고. 이해하시겠죠? 두 분 차이시네. 자,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나 남자한테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아, 너무 재밌다. 오는 여자 안 말리고 가는 여자 안 잡아. 맞아. 그런 근데 이제 어떤 남자는 좀 여린 남자는 가면은 남자가 이제 여자 그 소매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남자들 있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하고 헤어지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헤어지자 그러면은 그 뭐라 그래요? 스토커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기 평관만 있는 게 아니고 정관만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정제만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성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편제가 정편제, 정관, 편관이 그렇게 같은 오행이면서도 성향 자체는 정반대 현상이 일으킨다. 아셨죠? 다음에 인성.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겁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건데, 자, 정인은 나의 친모, 생모, 편인은 계모, 계모. 여러분 사주에 정인이 하나 있고 편인이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두 집 살림했다. 왜? 엄마가 세 명이잖아. 그러면 계모가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죠? 정인은 친모인데 생모인데 편인이 있다. 그러면 아빠가 저기 엄마 몰래 또 자식들 몰래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했다라고 아버지의 과거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을 보고. 정인이 두 개 있네. 어? 정인이 두 개 있어. 사랑님한테는 정인만 두 개 있어요? 네. 엄마가 둘은 아닐 테고. 그죠? 저는 편인이 둘인데요. 예? 편인이 둘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인이 둘이면 그게 정인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친구하고 서모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3개 이상 됐을 때는 많은 거고 2개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정인이 두 개 있으면은 하나는 부인이고 하나는 저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아니에요. 아, 그럼 두 개 아니에요.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인 정인은 나를 생해 주는 거니까 좋은 거라 해서 그냥 인성해서 인성을 엄마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남자분한테 나를 극하는 게 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래 제목 있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남자는 밥 달라, 안아달라, 뭐 사랑 달라, 뭐 절르고, 뭐 나하고 놀기만 하재요. 그 노래 제목이 가사 있잖아요. 그게 딱 이거예요. 내가 극하는 게 마누라예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 가는 이 자리는 자식 자리예요. 아까 여자분한테 식상이 자식 자리였지만 남자분한테는 편관정관이. 왜? 자식들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와서 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와서 걔네들 시집장가 보내고 다 갔는데 내가 나이 먹어갖고 활동 안 하니까 어디로 모셔요? 요양원에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있었죠. 그죠?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버릿고개 넘어가고 못 먹고 못 사는 시절에 지기에 있다가 엄마 아빠 그 모시고 가고 산속에다 버리고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 요즘에 이제 현대판 고려장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그냥 열심히 젊은 청춘 다 바쳐서 자식들을 가르쳐 놨더니만은 지네들 이제 먹고 살만한데 내가 병들고 치매 걸리고 추해졌다고 어떻게 해요? 요양원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게 자식이다. 자식한테 뭘 바라지 마라. 자식은 원래 부모를 극하게끔 그렇게 태어나 있다. 아셨죠? 근데 여자는 왜 애인이에요? 예? 편관이? 정관은 남편, 편관은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예.
근데 여자분 사주에 정편관이 3개 이상 되는 걸 많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상. 정관이 하나 있고 편관이 2개 있거나 편관이 하나 있고 정관이 2개 있거나 3개, 4개 다 관이.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관살 혼잡 사주 해가지고 남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 정제, 편제가 많다. 3개 이상 된다. 정편제가. 그러면 이제 그분은 여자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여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 또 잘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십신에 대해서 이건 다 외우셔야 되고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